다시 찾아온 미스터리 공상 소설 오리온 제국 이야기 두 번째. 오래된 전설과 신화는 오리온 별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은 위대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국을 수호하는 사나운 아리아인을 상징하는 남성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리안 언어에서는 이러한 전사를 마크 전사라고 합니다. 벨라트릭스, 즉 감마 오리오니스는 여전사를 의미하는데 거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아마존 여전사에 대한 신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또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포세이돈이 에아 또는 엔키의 그리스 이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 순위의 시리우스 왕이며 평화 조약의 일환으로서 오리온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샤에미에 따르면 이 시리우스 왕의 이름은 안 또는 아누입니다. 오리온은 그의 단체와 함께 황소 자리를 쫓고 있지만 그러한 전투에 대한 신화는 없습니다. 사냥꾼의 개인 시리우스와 프로키온 그리고 고메이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냥꾼 오리온은 늑대와 파충류종을 대표하고 한때 오리온 여왕을 위한 고급의 경비병이었으며 아리아인들이 어머니 여신을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궁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이 동맹은 나중에 깨질 것입니다. 오리온은 시리우스보다 10배 더 멀리 떨어진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나불, 즉 파충류 종족 식민지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며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인간형 존재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이브리드 인종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 스스로 증식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일부 종족은 유성 종족이지만 대부분의 종족은 유전공학과 복제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알고 있는 성욕이란 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전체수를 세어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번식 방법은 아닙니다. 우주의 일부 파충류 종족 중에서 암컷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은 수정되거나 혹은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여기 지구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물고기, 심지어는 흥미롭게도 코모도 왕도마뱀, 더욱이 꿀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 사회에서의 여왕벌은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하고 수컷의 씨앗을 몸 안으로 가져가며 그 씨앗은 여왕벌이 낳은 모든 알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일부 알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왕벌이 낳은 이 알들은 점차 자라나 숫벌이 되는 반면 수정란은 항상 암컷이 됩니다. 원래 파충류 아리아닌 종은 벌집 사회라고 종종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리온 여왕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사회 구조가 그녀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안 종족은 집단 사고에 전념하는 무의미하고 위험한 살인 기계로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 사고는 여왕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나머지는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을 연구할 때 그들은 파충류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곤충과 같은 조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리아인들이 여기 지구상에 남긴 상징을 믿는다면 이 내용은 몇 가지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리온 여왕이 자신의 아래 수정을 가할지 안 할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수컷이 될지 또는 암컷이 될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정되지 않은 알만 수컷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한 인디언의 조상이
UFO 추락 사고에서 누군가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스타 엘더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디언은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이후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오리온에서는 모든 것이 삶의 양육 측면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자 사냥꾼이자 전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언급한 것처럼 우주는 현실의 여성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리안 종족은 그러한 측면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 주위의 삶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초기 우주 세상에서 이 벌집 파충류 곤충 종족은 신성한 여성의 수호자로 창조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출처의 연구에서 오리온의 여왕과 그녀의 종족이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 종족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주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그 말이 더욱더 이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게임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계속되었고 이곳은 여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쉽고 또한 독창적인 개념의 어떤 후유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건 또한 이러한 것은 오리온 별자리가 남성 사냥꾼이라는 걸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사냥꾼 클럽은 항상 여신과 오리온 제국의 여성 대표자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벨라트릭스 별은 아마존 스타라고도 불리며 모두 거대한 여성이었고 전투에서 사나웠으며 아무리 숙련된 남성 전사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화 속의 아마존 전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만일 전쟁터에서 수컷들이 밀릴 경우에 오리온의 암컷이 전장에서 매우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꿀벌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꿀벌의 관점에서 아리아인을 생각한다면 여기 지구상에서 꿀벌 상징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옛날 메로빙거 왕조의 로고는 벌이었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의 왕족이 외계의 존재, 특히 메로빙거 왕조와 그 이전에 오래된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징이 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아리안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 그리고 벌통과 연결된 유일한 외계 사회이므로 메르빙거인들이 오리온과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한 추측일 것입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왕족의 상징으로 벌을 부활시켰고 스웨덴 왕실은 나폴레옹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벌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세계의 왕관인데 중앙에 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은 Three Crown 또는 스웨덴어로 트리에 트론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메로빙거 왕조의 주요한 상징이자 오리온 제국과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관으로 장식되고 금색 백합으로 장식된 조각이 타일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물체는 벌집, 벌 또는 번데기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 메르빙거 왕조는 꿀벌을 신성한 장치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과 벌 사이에는 약간의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연관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마야 달력을 만든 고대 마야인들은 벌과 꿀의 신인 아무젠캡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과 에게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꿀벌은 고대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받고 신성했습니다. 또한 꿀벌은 순수한 어미벌이라고도 불리는 미노와 미케나의 여주인이었던
고대 그리스 포티니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아르테미스와 데메테르를 숭배하는 여사제들은 벌이라고 불렸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리온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여신으로 여겼고 오리온 남자 사냥꾼은 아르테미스의 사냥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녀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비가 그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이후 그녀가 고대 다이애나 여신의 환생인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스펜서 가게는 왕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터키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아르테미스에게는 가장 유명한 꿀벌 호원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사냥, 숲과 언덕, 바위 그리고 강의 여신으로서 야생벌의 서식지를 감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역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날 터키인 에베소의 이오니아에 있는 그녀의 사원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한 것이 양봉 여사제들의 목의 공동체였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가슴이나 계란 같은 조각으로 덮여있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그녀의 발밑에는 2개의 옴파로스 돌이 놓여있곤 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터키 남동부에서 모래층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장소가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코카서스 산맥에 가까운 터키의 일부가 총대주교들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한때 어머니 여신을 기리던 고대의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대군주들이 오기 오래전에 오리온 제국의 별 종족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벌집은 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경에서 꿀이라는 용어는 오리온에 대한 신비로운 상징이기도 했던 걸까요? 오래된 비밀 결사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조사할 때도 벌집 모양의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스터리 스쿨은 가부장적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 어머니 여신의 종교를 가르치는 학습 센터였으며 이는 수년에 걸쳐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의해 확인된 또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사들이 원래 신성한 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결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은 잘 지켜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큰 규모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 행성에서 남성 지배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여성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마법은 특정 형태의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여기서 샤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불, 즉 여성 에너지를 불러오곤 했으며 대체로 꿀벌은 불멸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숫사자가 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메르빈거 왕들은 긴 갈기 같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렀습니다. 고대의 왕들, 특히 메르빈거 왕조는 긴 머리에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알데바란 아눈나키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과거 나치의 채널러였던 마리아 오르식 같은 불일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인데 그는 긴 머리를 잃었을 때 그의 큰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삽입된 전형적인 이교도 이야기에서 긴 머리, 특히 빨간 머리는 마치 안테나의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마법을 아는 사람이 다른 차원, 심지어 여신 우주인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긴 머리는 태양광선을 상징하는데 태양은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감각 있는 존재이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대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생각들과 지혜들은 오늘날 우리가 단지 천천히 재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뿐일까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긴 머리는 여기 지구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시리우스 총대주교 대군주와 같은 별의 존재들도 검은색 또는 붉은 갈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고양이, 늑대, 파충류, 인간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과의 파충류 혈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털이 많고 수컷은 여기 지구상의 사자처럼 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길게 착용하고 감아서 길게 따은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들은 벌과 사자 그리고 더 큰 고양이와 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흥미롭고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서로 짜맞추기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과 함께 많이 부족함에도 늘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멤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